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인천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천시는 공항 통합과 공공기관 이전을 막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적극 대응 중입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다음 달 10일 대규모 걸기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의 서해구로의 명칭 변경 추진이 난관에 부딪히면서 7월에 예정된 분고 시점에 변경된 명칭으로 출범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7월 신설되는 영종구에서 행정 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는 산하 공기업과 기관들이 다 자치구로 위탁되거나 직영으로 전환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천공항공사 통합과 공공기관 이전을 두고 지역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범시민운동본부를 구성한 시민사회단체는 대규모 걸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인천시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가 개최한 긴급 현안 점검회의. 여러 안건이 논의됐는데 가장 큰 화두는 공항공사 통합 문제였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건 국가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손실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모하고 잘못된 결정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방정부로서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천 지역 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인천시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민의 우려를 없애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당당한 지역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시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천시도 여기에 대응하는 TF를 구성해서 시민을 지키고 인천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공공기관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현재 인천에 있는 공공기관은 모두 9개로 전국의 2.5%에 불과한 상황. 하지만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이 알려지면서 다른 지역에선 유치 경쟁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인천의 주권을 훼손시키는 그 어떠한 중앙정부의 그 어떤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간다 하는 인천 지키기 운동입니다. 이거는 공공기관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공단, 항공기술안전원, 이게 당연히 공항에 있고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앞서 인천 지역 시민사회는 공항공사 통합과 공공기관 이전에 반대하는 범시민운동본부를 출범했습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다음 달 10일 대규모 걸기대회까지 예고한 상황.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항공사 통합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 서구가 오는 7월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추진해오던 명칭 변경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취재 결과 입법 발의는 접수됐는데 어찌된 일인지 회의 상정이 되지 않고 표류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대로라면 7월에 서해구라는 명칭으로 출범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년이 넘도록 구 명칭 변경을 위해 달려온 인천 서구. 지난해 8월 우여곡절 끝에 서해구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지난 1월 민주당 김교흥, 이용우 의원의 주도로 마지막 주민공청회가 열렸고 국회의원 입법 발의까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제동이 걸린 모양새입니다. 지난 2월 24일 입법 발의가 됐고 다음 날 행정안전부에 법안이 접수됐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보름간 입법 예고를 거쳐 행안부 회의에 상정돼야 하는데 여기서 더 진전이 안 되는 겁니다. 취재 결과 행안부에서 지난달까지 의결한 법안들은 모두 1월 말까지 제출된 안건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달 서구 명칭 변경을 위한 법률 상정회의가 열릴지는 물음표입니다. 서구청 관계자는 당초 4월에 확정해 행정체제 개편에 맞춘 7월 1일자 시행으로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지만 현재는 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인천시 명칭 변경 사례인 미추홀구의 사례만 보더라도 법안 발의 후 행안부를 거쳐 본회의 통과까지 5개월 가까이 소요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때문에 서구 명칭 변경 법률안 회의가 4월 안에 열린다 해도 최소 5개월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스로 이뤄낸 서구 명칭 변경 과정에 또다시 제동이 걸리면서 오는 7월 행정체제 개편 시작과 동시에 서해구로의 출범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오는 7월이면 영종구가 인천 중구에서 분구돼 신설됩니다. 영종구 출범을 위한 준비가 분주하지만 재물포구와의 공유재산 분배 갈등 등의 문제가 불거진 바 있는데요. 여기에 시설관리공단 등 영종구 산하기관이나 체육회 등 주민단체는 당장 신설이 어려워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구청 산하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은 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등의 관리가 주요 업무입니다. 실제 주민 피부에 와닿는 업무이기 때문에 지자체 사무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 중구시설관리공단이 영종도 안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임시청사, 보건소, 구민체육센터, 청소년 수련관 등입니다. 이외에도 공영주차장, 녹지 등을 관리해왔습니다. 하지만 분구가 되면 시설관리공단은 재물포구로 흡수되고 영종구에는 시설을 관리하는 공기업이 공백 상태가 됩니다. 영종구 시설과 주차, 녹지 관리는 재물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3년간 위탁받아 관리하게 됩니다. 중구문화재단은 아예 재물포로 이관되고 영종역사관이나 영종국제도서관은 영종구가 직영하게 됩니다. 기존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위탁이나 직영으로 바뀌면서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민원이 뭘 발생을 시켜도 주민들이 헷갈릴 겁니다. 이거를 중구청에 연락을 해야 될지 그 위탁받은 재물포구에 연락을 해야 될지 주민들도 좀 혼선이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게 지금 행정은 나눠졌는데 서비스는 그 나눠진 행정의 혜택만큼 서비스가 좋아지지 않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주민이나 직능단체도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단체인 체육회는 내부 사정에 의해 현재 이사회가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여 개 산하 종목 단체를 다시 처음부터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하반기에는 체육회 관련 각종 행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준비를 해도 뭐 늦었는데 이해관계가 또 관계되면 또 더 늦어져 갖고 상당히 그 신설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나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구와 동구의 공유재산 갈등도 있었습니다. 실제 중구는 영종구와 재물포구로 분리되면서 중구 보훈회관과 율목동 주민자치센터 등 51억 규모의 공공자산 매각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채 등 중구의 부채를 재물포구로 떠넘긴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중구는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겠다며 공유재산 매각을 잠정 중단해 현재까지는 갈등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8일 오전 6시 25분쯤 인천 연수구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SUV 차량을 몰다 8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경인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사고를 낸 50대 여성이 사고를 수습하다 뒤따라오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9일 새벽 1시 33분쯤 경인 고속도로 인천 방향 부평 나들목 인근에서 50대 여성 A씨가 몰던 소나타 차량이 역주행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이후 차에서 내려 사고를 수습하던 중 B씨가 몰던 벤츠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인천 남동구는 남동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지만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202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구는 남동산단을 활용하고 청년 종사자 유입을 늘리기 위한 일자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남동구의 15세에서 64세까지 취업자 수는 지난해 22만 9,500명으로 전년에 비해 1.8% 감소했습니다. 고용률은 전년보다 0.6% 늘었지만 전국과 인천시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청년 고용률은 전년보다 5.5% 감소했습니다.
군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역 고용 여건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남동구는 지속 가능한 고용 구조와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대책을 내놨습니다. 올해 16,283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고용률을 68.6%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어쨌든 줄고 있으니 아무래도 뭐 고용률이나 이런 게 뭐 취업자 수나 이런 게 조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산단이 있으니까 산단 중심으로 이런 시청과제 이거를 중점으로 해갖고 이제 산단을 어쨌든 활성화하려는 전략을 갖고 이를 위해 청년이 머물고 싶은 남동구 등 5대 추진 전략과 25개 실천 과제를 대책으로 마련했습니다. 우선 남동산단 활성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단지 내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구비를 투입합니다. 중소기업 제품 전시 판매장을 운영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시장 개척단을 파견합니다.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남동산단 내 무료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청년 창업 지원센터 등을 통해 다양한 청년 일자리 사업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한 주간의 우리 지역 사건 사고 소식을 들어보는 인천 소방 브리핑 시간입니다. 인천 소방본부 진기종 언론홍보조정관과 함께합니다. 조정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한 주간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전해주시죠. 네, 먼저 화재 사고 소식입니다. 지난 6일 오후 1시 39분쯤 계양구 임학동의 한 빌딩에서 불이 났습니다. 상가 건물 2층에서 정기적인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불로 2층 식당에서 근무하던 40대 남성 1명과 30대 여성 1명이 화상을 입었고 소방서 추산 48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어 7일 새벽 2시 37분쯤 남동구 구월동의 한 상가 건물 2층 일반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에어컨 전기 배선에서 정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불로 화상 등 5명이 부상자가 발생하고 소방서 추산 1,2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8일 새벽 12시 18분쯤 남동구 구월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 내 7층부터 12층에 설치된 제연 댐퍼 회로 기판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로 거주자 120여 명이 자력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불로 소방서 추산 13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방화범은 경찰에서 검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조 구급 활동 소식입니다. 지난 6일 오후 12시 14분쯤 강화군 부른면의 한 도로에서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심정지 상태인 50대 남성 1명을 구조하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어 7일 오전 6시 19분쯤 부평구 청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신생아가 숨을 안 쉰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이 의료 지도를 받아 CPR 등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달 15일에도 미추홀구 연현동의 한 가정집에서 분유를 먹이던 중 영아 심정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아의 심정지 발생 장소의 80% 이상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이물질 흡입과 부주의한 수면 환경 등 기도 폐쇄에 의한 질식입니다. 평소 질식 위험이 없는 안전한 수면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심정지 발생 시 양손 감싼 두 엄지 가슴 압박법으로 가슴 중앙을 분당 100에서 120배 속도로 압박하여 주시고 기도 폐쇄 시 한 손 손꿈치 압박법으로 강한 압박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천소방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금 시세 급등으로 인해 덩달아 은 시세도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챙기려 한 밀수업자들이 세건의 무더기로 적발이 됐는데요. 올해 밀수된 은만 시가 45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가방을 열자 지퍼백에 담긴 구슬처럼 보이는 은색 물체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은구슬처럼 보이는 이것은 모두 은 제품의 원자재인 은 그레듈입니다.
비로소 포장하고 되는 은이죠. 인천공항세관이 홍콩을 출발해 인천으로 입국한 여행자가 밀수하려던 은 그레뉴를 적발했습니다. 검거된 밀수업자 9명이 30차례에 걸쳐 밀반입한 은은 567kg, 시가 34억 원 상당입니다. 은 그레뉴는 이렇게 작은 알갱이 형태의 원자재로 다양한 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밀수업자들은 국내 제조 수요가 높은 점을 노렸습니다. 이들은 세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해외 여행 경험이 적은 50대에서 70대 중노년층을 운반책으로 끌어들여 밀수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년층을 이용하는 것이 이 운반책으로 사용했을 때 드는 비용 자체가 한번 해외여행을 시켜준다, 그리고 용돈 정도만 지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비용적인 측면 그리고 검사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연장자들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관은 특송화물을 이용한 은 밀수업자도 지난해 12월 검찰에 넘겼습니다. 업자는 시가 12억 원 상당의 은 액세서리 20만여 점을 들여오려 했습니다. 이들은 캐리어나 백팩을 이용해 밀반입을 하는데 엑스레이 검사를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은 그레뉴 같은 경우는 여행자 통해서 지금 밀수가 많이 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핸드캐리,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검사하지 않는 핸드캐리나 백팩에 이제 담아서 생활 신고 없이 지금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특송이나 우편화물로도 저가 액세서리처럼 신고를 하고. 최근 국제 은 시세가 3배 안팎으로 급등하면서 밀수입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난 2023년 200만 원 수준이었던 은 밀수입이 올해 1분기에만 45억 6천만 원 상당이 적발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2.7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관세청은 밀수된 은이 탈세나 범죄 자금을 세탁하는 데 악용될 것으로 보고 사전 차단에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밀수된 은이 무자료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세하거나 범죄 자금을 세탁하는 2차 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인 악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밀수와 연계된 유통망으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엑스레이 정밀 검색을 확대해 은 밀수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유정복 시장이 서창버스 공영 차고지 현장을 찾아 운영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유 시장은 차고지 내 차량 정비 시설, 충전 시설 안전성과 관리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또 현장 근무자들과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인천시는 공영 차고지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고 전기 수소버스도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는 7월 출범을 앞둔 검단구 본 예산 편성을 위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8일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검단구 출범 이후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특히 검단구의 경우 모든 예산 구조와 사업 체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만큼 검단구 예산 편성 입력 방법부터 편성 시 유의사항과 같은 실무적인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검단구 본 예산은 13일부터 각 부서 예산 요구를 받고 실무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1일 검단구 의회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16일 BTV 뉴스를 통해 보도됐던 인천시 서구 청라동의 신축 오피스텔 하향식 피난구 논란과 관련해 소방에서 개선 권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 서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하향식 피난구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시공사에 지난 3월 3일 한 차례에 이어 두 번째 개선 권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시공사 측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소방당국은 지속적인 민원 발생에 따라 해당 오피스텔의 개선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와 SNS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인천 뉴스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